자, 생활용 수박시설 규제를 앞두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혼란 취재하고 있는 최비지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생활용 수박시설 우리가 생수기라도 얘기하고 레지던스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어떤 용도로 도입이 된 건지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죠. 네, 생활용 숙박시설은 원래 장기 체류 관광객들을 위해서 2012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예. 이 호텔이나 콘도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 세탁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결국 주거용으로 변질됐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안가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대거 들어섰는데요. 네. 규제 탓에 들어서지 못하는 아파트를 대신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엄연한 숙박시설입니다. 예. 아파트와 달리 주차장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물 확보 의무가 없어서 주차난과 또 학교 학생 수 포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또 대출이 잘 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에도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KBS도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 계속 제기해 왔었거든요. 정부는 2021년 4월 뒤늦게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규제에 나섰습니다. 수년 전부터 저희가 우후죽순으로 너무 생긴 게 아니냐, 또 그 사이에 사각지대, 특혜 의혹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돼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건데 이제 와서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생활형 숙박시설 시설만 보면 아파트와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법으로는 숙박시설이라고 해놓고서 주거용으로 전락해도 그동안 정부는 단속을 한다든지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들이 분양을 할 때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모집 공고에는 숙박시설이라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솔깃하네요. 저렇게 보니까. 또 숙박시설이라면 프론트 같은 접객시설이나 침구 보관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없는 곳이 수두룩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본래 용도인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2021년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요. 분양할 때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를 하고 확인서까지 받도록 했고요.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자, 이행 강제금 이 금액도 지금 만만찮죠. 한 10%쯤 되죠. 네, 시가 표준액의 1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피스텔 용도 변경 자체를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한 건 정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모든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2021년 전에 건설된 곳에도 이 개정을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현장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을 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지 않으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정부도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2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한 겁니다. 이때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유도하면서 이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례 기간을 줬습니다. 이 특례도 지난해 10월로 종료돼서 이제는 용도 변경도 쉽지 않은데요. 정부는 원래 숙박업 용도로 지어졌고 처분 유예 또 특례도 제공한 만큼 더 이상 봐주는 거 없이 내년부터 규제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참 억울할 수도 있는데 원래 용도 법과 원칙대로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부산은 유독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아요. 레지던스의 천국이라고도 부산이 그렇게 불리는데 부산시도 일단 관리 계획을 세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먼저 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부터 들어갔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또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3,000여 시 정도 됩니다. 부산시는 현장 점검을 벌여서 연말까지 숙박업 신고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를 중심으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율이 낮은 편인데요. 부산시는 각 구군과 점검팀을 꾸려서 이 지역들부터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점검팀은 숙박업 신고 사례와 미신고 사례로 나눠서 세부 점검에 나서고요. 내년부터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용도로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왜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워낙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위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